선생님들끼리도 가끔씩 하는 말인데,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서로 많이 나누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뭔가 컨텐츠를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도움이 서로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소통하는 재미,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재미를 더 어떻게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전에 EBS 온라인 계약을 작년에 진행을 할 때 서울 사는 영미야, 뭐 일산에 사는 진영아,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진행을 했더니 댓글에 제 이름도 좀 불러주세요, 저희 아이 이름이 누군데 불러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어요. 그런 거랑 또 이제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 조우종 FM 대행진 요걸 들으면서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 이렇게 잔소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 초초방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이제 우리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꼭 잔소리 아니어도요, 뭐 응원의 말도 좋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댓글을 잔소리를 대신하고 응원을 대신하는 걸로 한번 잠깐 꾸며볼까 합니다. 혹시 댓글이 많이 달리면 뽑아서 읽을 수밖에 없죠. 댓글이 안 달리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요. 네. 이렇게 한번 저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요, 교실에서 봤을 때 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어떤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공부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초등생활 처방전 365에도 정리를 해놓았던 내용인데요. 선생님들끼리도 가끔씩 하는 말인데,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서로 많이 나누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좀 참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절제력도 필요하고요. 끝까지 해내야 되는 어떤 끈기나 인내도 필요하고요. 어떤 내 감정을 잘 처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공부를 보면은 너무 한정되어서 우리가 공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공부 별로 안 시킬 거예요. 또는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차라리 그냥 공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안 시킬래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공부는요, 단순히 내 교과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라는 것은 좀 사람을 더 인간답게 해주고요. 이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삶의 자세나 태도를 또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라든지, 스트레스를 이기는 태도라든지, 내가 전보다 더 나아지는 어떤 성공 경험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성취 경험이나 짜릿한 태도라든지, 성실하게 노력해보고 도전해보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뭔가 내가 공부가 잘 안 됐을 때 그걸 다시 잘해보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도 다 연습이거든요. 근데 학생 때는 이게 공부라는 것이 내 삶에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도구로 그 삶에 필요한 태도를 연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 모든 삶의 태도에서 훌륭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도구로 해서 학생 때는 그것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의 어떤 결과에만 집착한다던가, 과정에 어떤 생각이 없이 결과에만 집착한다던가, 또 가정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을 하다 보면은 아이한테 원망하는 마음,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와 아이의 어떤 관계가 공부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라는 건 이런 것의 도구다. 공부도 어떤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없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도구로 해서 내가 필요한 삶의 태도를 기른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독한 일이에요. 혼자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운동도 마찬가지고 악기 연습도 마찬가지고 뭔가 혼자서 이제 연습을 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 혼자서 어떤 노력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도 왜 신경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가 막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어떤 5가지 특징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교실에서 한 10여 년간 봤을 때의 어떤 공통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루해도 끝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은요, 사실 지루한 것이 더 많아요. 재밌는 것보다 재밌지 않은 것이 많고요. 처음에는 재미있어 보였는데 재미있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무기력하게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처음에는 반짝 재미있어서 하다가 재미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일관되게 대충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해보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리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여러 활동, 여러 과목을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1교시에 국어하고 2교시에 뭐 수학하고 3교시에 뭐 사회하고 그러면 순식간에 교과서가 쌓이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좁은 책상과 내 주변에 가득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정리를 잘해요. 제 책상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사물함과 책상 서랍을 잘 이용을 해서 필요한 것은 빼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넣고 딱딱딱 시간이 지나고 활동이 끝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잘 정돈을 한다는 거예요. 글씨도 잘 정돈되어서 쓰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전반적으로 좀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감정 처리도 잘해요. 내 감정을 일단 언어로 표현하는 일에 굉장히 능숙하고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나왔을 때도 뭔가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무조건 화를 내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뭔가 대화해 보려고 하고 협력해 보려고 하고 좋게 끌어나가려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 마음이 건강한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어요. 마음만 건강하고 공부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공부는 잘하지만 마음이 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마음이 건강하면 공부할 때 내 마음을 어떤 돌보는데 에너지를 덜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어떤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또 그렇게 공부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마음이 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마음을 처리하는 일도 좀 잘하고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잘 듣는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좀 내가 해야 할 활동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꼭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선생님 설명할 때 뭘 들었느냐 하고 또 열심히 설명을 하고 나서 자 해보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계속해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활동형 수업, 놀이형 수업 이런 것들도 역시 기본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항상 말을 하거든요. 경청이라는 것은 눈으로는 말하는 사람을 보고 귀로는 열심히 쫑긋해서 듣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경청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이 세 가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경청을 잘 하는 친구들 굉장히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요. 스마트폰의 절제가 아주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디지털 기기가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원격 수업도 많이 하고 영상기기를 활용한 그런 공부가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스마트폰 어떤 컴퓨터 영상기기의 절제는 집중력, 문해력, 창의력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독서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더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런 시간을 빼기가 더 힘들어요. 이제 어떤 다른 것들에서 조금 엄격하지 않더라도 이 스마트폰이나 영상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규칙을 일관되게 지키고 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지만 스마트폰의 절제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특징을 갖기 위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그 잔소리 대신해주기 프로젝트 혹시 댓글 달아주시면은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초등생활 처방전 365도 참고해주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